하나, 두 가지 계산법. 이혼율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결혼이 10만 쌍, 이혼이 5만 건이면 이혼율은 50%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 1000명당 연간 이혼 건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조이혼율이라고 부르며 OECD와 UN 등 국제기구도 국가 간 비교에는 이 지표를 사용합니다. 둘 다 완전하지 않다. 두 계산법 모두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 대비 이혼율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올해 이혼한 부부는 대부분 몇 년 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분모는 오직 올해 새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즉, 서로 다른 집단끼리 나누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든 해에는 이혼율이 100%를 넘는 일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제 기준인 조이혼율은 괜찮을까요?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조이혼율은 전체 인구를 분모로 씁니다. 갓난아기부터 요양병원의 90대 노인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이런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혼 건수는 그대로여도 분모만 커져 조이혼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조이혼율은 1.8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한 부부만 놓고 계산한 유배우 이혼율은 3.7건, 2배입니다. 결국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셋, 한국의 순위. 먼저 결혼 대비 이혼율로 보면 한국은 약 47%, 세계 3위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인 조이혼율로 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8건, OECD에서는 중위권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결혼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는 한 해 결혼이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만 건대 초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그만큼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대비 이혼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유난히 이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결혼 대비 이혼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넷, 오해. 47%라는 수치는 2002년 보건복지부가 한 대학과 공동으로 낸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계산이었습니다. 그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단순 비교한 수치였는데 이 표현이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오해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의 국가지표 체계에는 지금도 이런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특정 연도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혼인 몇 쌍 중 몇 쌍이 이혼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정부가 지금도 이 표현을 계속 마주치기 때문에 나온 경고문입니다. 실제 최신 공식 수치인 조이혼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오래된 계산법이 만든 인식에 더 가깝습니다.